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수십억 보상금이 걸린 재개발 지역, 한 할머니가 그깟 감나무 하나를 지키겠다며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할머니가 지키고 있는 것은 감나무 하나일까요? 사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연 소식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하늘이 아직은 옅은 먹물 비치던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거대한 중장비가 철골을 씹어 먹는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찢었습니다. 2023년의 가을,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무교동 3구역은 거대한 상처처럼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과 텅 빈 집터 사이로 뿌연 흙먼지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 모든 파괴와 소음의 한가운데 시간이 멈춘 섬처럼 낡은 기와집 한 채가 기적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 집마당에 박순자 할머니, 78배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을 털어내려는 듯 할머니의 굽은 등은 앙상한 감나무 가지를 향해 숙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물기가 가신 낡은 면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수건으로 늙은 감나무의 거친 줄기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세월이 파놓은 골짜기 같은 껍질의 틈새를 마치 아주 귀한 보물을 다루듯 한 뼘 한 뼘 정성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나무는 이미 오래전에 생기를 잃은 듯 보였습니다. 잎은 모두 떨어지고 앙상하게 마른 가지만이 회색빛 하늘을 향해 위태롭게 뻗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손길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건물이 무너지는 굉음이 들려올 때마다 흙먼지가 마당으로 쏟아져 내렸지만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70년 세월이 묻힌 비석이자 그녀의 삶을 이 땅에 붙들고 있는 유일한 닻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울리더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아들 인수와 며느리 미영이 내렸습니다. 아들 인수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거칠었고 며느리 미영의 눈은 잔뜩 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마당에 서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또 이러고 계세요. 그 나무 껍질 닦으신다고 뭐가 나옵니까? 흙먼지만 다 드시지 마시고 제발 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며느리 미영이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색 조합 서류 봉투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를 닦던 손길이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 멈칫했을 뿐입니다. 그 침묵이 며느리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진짜 마지막 날이에요. 아침 대바람부터 조합장이 전화해서 난리예요. 오늘까지 도장 안 찍으면 우리 그냥 현금 청산당하고 길바닥에 나앉는다고요. 제발요. 네? 이번에는 아들 인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쉰 목소리에는 애원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순자 할머니가 닦던 손을 멈추고 아주 천천히 아들 내외를 돌아보았습니다.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그녀의 눈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그 어떤 소음이나 협박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차갑고 단단한 고집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 묻은 수건을 감나무 아래 나뭇가지에 걸쳐놓고는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고 부엌으로 말없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낡았지만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닦인 마루였습니다. 잠시 후 부엌의 낡은 수도꼭지에서 찬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놋그릇에 찬물을 받아 어젯밤 먹은 그릇들을 설거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그릇이 닦이는 소리는 마치 아들 내외가 가져온 바깥 세상의 모든 소리를 밀어내려는 방패처럼 규칙적으로 마당을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어 던지듯 마루 위로 올라서서 부엌 문지방 앞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온 서류 봉투를 마루 한가운데에 내던지듯 펼쳐 보였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보상 합의서라는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제 말 안 들리세요? 이 집 하나 때문에 저희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요. 당장 다음 주에 인수시 사업 자금 못 막으면 부도라고요. 이게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어머님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란 말입니다. 미영이 거의 울부짖듯 쏘아붙였습니다. 아들 인수는 차마 어머니가 있는 부엌에 들어서지 못하고 거실 입구에 주저앉아 마른 세수만 벅벅 해댔습니다. 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며느리의 악다구니와 설거지 소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 평온해 보이는 이 가족의 이면에 숨겨진 깊고 아픈 균열의 소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뽀드득거리던 설거지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정적 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포클레인 소리만이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젖은 손을 닦지도 않은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 간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메마르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되물었습니다. 왜요? 대체 왜요? 이 귀신 나올 것 같은 집구석에 뭐가 남았다고, 뭐가 아깝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젖은 손으로 며느리를, 그리고 마루에 주저앉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부엌의 작은 창문 너머 앙상한 감나무에 닿아 있었습니다. 저 감나무 때문에, 저기 저 감나무 때문에 못 간다.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인수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깟 나무가 밥 먹여줍니까? 돈을 줍니까? 저 다 죽어가는 앙상한 나무 하나 때문에. 이 수십억을, 이 아들 사업을, 우리 가족 전부를 포기하시겠다는 겁니까? 며느리 미영은 이제 화를 내는 것을 넘어 노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순자 할머니가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버티는 다른 노인들과는 달리 정말로 노망이 들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젖은 손을 낡은 행주에 말없이 닫고 며느리가 내던진 수십억짜리 계약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가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하던 일을 마저 했습니다. 굉음과 흙먼지 속에서 순자 할머니는 늙은 감나무의 거친 껍질을 마치 상처 입은 자식의 뺨을 어루만지듯 아주 느린 속도로 다시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 모습을 보며 망연자실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7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노인의 침묵은 수십억이라는 돈의 무게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그렇게 가장 고요하고도 완강한 방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녀간 지 사나흘이 지났습니다. 무교동 3구역의 시간은 이제 하루가 다르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포클레인 소리는 이제 순자 할머니의 집 바로 옆 담벼락까지 다가와 아침 저녁으로 집이 통째로 울리는 듯했습니다. 조합에서 내건 최종 보상 합의일이라는 붉은 현수막이 동네 입구에 무너진 전봇대에 위태롭게 나부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인수와 며느리 미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절박하고 도끼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아들 인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담배부터 꺼내 물었고 며느리 미영은 손에 든 서류를 구겨질 듯이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때도 마루에 앉아 앙상한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망부석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의 시선은 늘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서며 들고 있던 서류를 할머니의 무릎 앞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저희 집으로 날아온 차 앞 예고장이에요. 인수씨 사업, 어머님이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이 아들 사업, 이제 부도 직전이라고요. 미영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시선이 아주 느리게 무릎 앞에 붉은 딱지가 붙은 서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스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을 햇살에 먼지가 떠다니는 것을 보는 듯 무심한 눈길이었습니다. 아들 인수가 마당 끝에 서서 타들어가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제가 이 아들이 무릎이라도 꿇어야 합니까?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사무실이며 집이며 찾아와서 미영이도 저도 이제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제발, 제발 도장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인수의 목소리는 물기 없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살아온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애원 속에 숨길 수 없는 원망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집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수십억, 남들처럼 아파트 받고 상가 받으면 이 빚 다 갚고도 남아요. 그런데 왜요? 왜 어머니 혼자만 과거에 갇혀서 산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리시는 거냐고요. 며느리 미영이 기어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악다구니에 가까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모든 절규를 들으면서도 다시 감나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늙은 나무는 마치 할머니의 분신처럼 모든 소리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마당 한 구석, 잡동산 이를 모아둔 헛간 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할아버지가 쓰다 버려둔 붉게 녹이 쓴 낡은 톱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미영의 눈에 광기 어린 빛이 스쳤습니다. 그래. 저 나무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님? 저깟 나무가 문제라면 내가 치워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미영은 홀린 사람처럼 헛간으로 달려가 낡은 톱을 집어 들었습니다. 아들 인수가 아내의 돌발 행동에 놀라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그거 내려놔. 안 미쳤어요. 차라리 내가 저 나무를 베어버릴 거예요. 저 빌어먹을 나무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미영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톱을 들고 감나무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녹슨 톱날을 늙은 감나무의 거친 줄기에 가져다 대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지금까지 돌부처처럼 앉아만 있던 순자 할머니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번개처럼 일어섰습니다. 노인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랜 움직임이었습니다. 안 돼. 할머니는 짐승처럼 절박한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 미영의 어깨를 잇는 힘껏 밀쳐냈습니다. 그것은 격렬한 몸짓이었습니다. 미영은 그대로 균형을 잃고 마당바닥에 나뒹굴었고 손에 들었던 톱이 챙강 소리를 내며 돌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마당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포클레인 소리마저 잠잠해진 듯했습니다. 아들 인수는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넘어진 채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밀쳐낸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감나무를 등진 채 마치 새끼를 지키는 어미 짐승처럼 가슴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른 평생 자식에게 손 한 번 댄 적 없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지금 며느리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할머니의 텅 비어있던 눈은 이제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 너는 이 나무 못 뺀다. 내 몸에 칼이 들어와도 이 나무는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의 메마른 쇳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른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아들 인수가 황급히 달려와 넘어진 아내 미영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미영의 팔꿈치는 바닥에 쓸려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피를 보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애원이나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낯선 존재를 보는 듯한 두려움과 깊은 실망감만이 자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 나무 때문에 며느리를 밀치셨어요? 미영이 피 나는 거 안 보이세요? 며느리 미영이 남편의 등 뒤에 숨어 이제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봤지, 여보. 봤지? 어머님. 이제 정말 노망 드신 거야? 그깟 나무 때문에 사람을 해치려고 하잖아. 무서워. 나 무서워. 노망이라는 단어가 순자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 인수는 아내의 말에 확신을 얻은 듯 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정상이 아니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법적으로 어머니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어머니를 위한 길이고 저희가 살 길입니다. 그 말은 어머니를 더 이상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고였습니다. 자신의 평생이 담긴 기다림,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한 속죄의 증표가 자식들에게는 그저 노망 든 노인의 집착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 타오르던 불꽃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녀는 밀쳐냈던 며느리를 그리고 자신을 비정상으로 낙인 찍은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마치 모든 기력을 소진한 사람처럼 천천히 돌아서서 감나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넘어진 며느리를 부축하고 바닥에 떨어진 톱을 경멸스럽게 쳐다본 뒤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순자 할머니와 늙은 감나무,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굉음만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거친 나무 껍질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깊은 상처와 지독한 고립감이 차가운 가을 공기처럼 그녀의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노망이라는 잔인한 낙인을 찍고 돌아간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무교동 3구역의 시간은 이제 멈춘 것이 아니라 거꾸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포클레인 소리는 더 이상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자 할머니의 집 담벼락 바로 너머에서 땅이 통째로 울리는 진동이 되어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를 압박했습니다. 동네는 이제 완벽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녁이면 된장 끓이는 냄새가 흘러나오던 길 건너 김씨 할머니네 집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 마지막 남았던 그 이웃마저 요란한 트럭 소리와 함께 짐을 싣고 동네를 떠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루에 웅크리고 앉아 그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무덤 같은 동네에 살아 숨쉬는 것은 자신과 저 늙은 감나무뿐이었습니다. 텅 빈 골목에는 스산한 가을바람만이 나뒹굴었습니다. 트럭이 떠난 자리에 미처 챙겨가지 못한 낡은 이불 손뭉치가 버려져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집은 이제 망망대해의 홀로 남은 섬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구두 소리가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조합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시청에서 나온 듯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마당 안을 기웃거리며 인기척을 살피더니 굳게 닫힌 대문을 몇 번 두드려 보았습니다. 계십니까? 무교동 3구역 담당입니다. 계신 거 압니다. 남자의 딱딱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순자 할머니는 방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이내 포기한 듯 품에서 붉은색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압정으로 종이를 대문에 박아놓고 돌아갔습니다. 해가 기울어 어스름이 내릴 무렵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붉은 종이에는 검고 굵은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공가, 확정 및 공급 중단 최종 고지서.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그 글자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주민의 안전상의 이유로 금일부로 가스미수도 공급을 우선 중단하며.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 내외의 협박과는 질이 다른 차갑고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2G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단축번호 한 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아들 인수의 번호였습니다. 따르르릉.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신호음이 단 한 번 울리더니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직접 통화를 거절한 것입니다. 순간 며느리에게 떠밀려 넘어질 뻔했을 때보다 더 큰 절망감이 할머니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노망, 든 늙은이. 이제 아들에게 그녀는 받아야 할 전화조차 아닌 거절해야 할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스도, 물도,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핏줄이었던 아들의 온기마저 그렇게 한꺼번에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동네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전기는 아직 기적처럼 들어왔지만 창밖은 빛 한 줄기 없는 암흑이었습니다. 텅 빈 폐허는 도시의 불빛마저 삼켜버린 듯했습니다. 가스가 끊긴 부엌에서는 스산한 가을바람만 휑하게 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낡은 양은 냄비에 어제 저녁 받아둔 마지막 수돗물을 조금 부었습니다. 그리고 찬장에 넣어둔 식은 밥 한 덩이를 꺼내 그 차가운 물에 말았습니다. 후루룩 밥알을 넘기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밥알이 모래처럼 까끌거리고 목이 메었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그릇을 비웠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을 물린 할머니는 불 꺼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구석에 린 낡은 자개장,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아랫목 벽장문을 열었습니다. 손을 넣어 한참을 더듬던 할머니는 묵직한 물건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붉은색 비단 보자기에 곱게 쌓인 손때 묻은 두꺼운 사진첩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첩에 빛바랜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70년도 더 된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까까머리에 눈이 퀭한 소녀가 자신보다 키가 훌쩍 큰 소년의 손을 잡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이의 뒤로 이제 막 묘목을 벗어난 것 같은 가느다란 감나무 한 그루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이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오라버니. 아무도 듣지 못하는 아주 작은 목소리가 할머니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아들 인수도, 며느리 미영도, 그 누구도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흙먼지가 묻은 소년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순자야, 이기 우리 집 감나무다. 오빠가 나중에 성공해서 돌아올 때 이 나무 보고 딱 찾아올 기다. 알았나? 니는 이 집 꼭 지키고 있어래이. 순자 할머니는 사진첩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아들의 거절로 차갑게 식어버렸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덤벼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단단한 불꽃이 잦아들었던 아궁이의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래. 안 간다. 못 간다.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어져도 내 숨이 먼저 끊어지기 전에는 나는 여길 안 떠난다. 오라버니가 이 집을 못 찾으면 안 되지. 순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나뒹굴던 아들 내외가 내던지고 간 보상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 창고에 넣어두었던 낡은 석유 풍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십억 원짜리 두꺼운 종이를 성냥처럼 구겨 풍로의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활활 종이가 검은 재로 변하며 차가운 부엌 안에 희미한 온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작은 불빛의 흑백 사진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70년 전에 익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거대한 세상과 홀로 맞서 싸우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끊기고 가스가 끊기고 마지막 핏줄이었던 아들의 전화마저 끊긴 채로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낡은 기와집은 이제 완벽히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사방은 무너진 건물의 잔해로 둘러싸였고 밤이면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만이 텅 빈 동네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할머니는 낮에는 마루에 앉아 볕을 쬐고 밤에는 두꺼운 소미불을 뒤집어 쓴 채 석유 풍로의 희미한 온기에 의지해 잠을 청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잊은 듯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고 붉은 딱지를 붙이고 갔던 시청 직원도 흙먼지를 날리던 조합 사람들도 모두 발길을 끊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마지막 남은 이 집을 향한 모든 압박이 일순간 멈춘 듯했습니다. 그 정적은 순자 할머니에게 안도감이 아닌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오였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중장비의 굉음도 거친 구둣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누군가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밟으며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6이나 되었을까? 낡은 등산화에 편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여자의 어깨에는 삼각대가 달린 커다란 카메라 가방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합 직원도 빚쟁이도 철거 용역도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집을 향해 다가오지 않고 멀찌감치 무너진 담벼락에 걸터 앉아 그저 멍하니 순자 할머니의 집을 그리고 마당의 늙은 감나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자는 사진을 찍지도 무언가를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순자 할머니의 집이 겪어냈을 시간을 가늠하는 듯 깊은 눈으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 역시 그런 여자를 문틈으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오후에 해가 기울어질 무렵 여자가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문 밖에서 방 안에 인기척이 있음을 알면서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님, 안에 계신 줄 압니다. 저는 그냥 이 동네 사라지는 게 아쉬워서 마지막 모습 좀 기록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여자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조합 사람도 아니고 나가시라고 재촉하러 온 사람도 아니에요. 여자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다들 저 집이 얼마짜리 보상금인지, 저 집 때문에 누가 돈을 버는지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
저 마당에 있는 나무요. 저 감나무는 몇 살일까요? 할머님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순자 할머니의 굳어있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들 인수도, 먼저 세상을 뜬 남편도, 그 누구도 저 나무의 나이를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저 나무는 그저 돈이 되지 않는 거추장스러운 그깟 나무일 뿐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삐걱거리는 문을 아주 조금, 손가락 한 마디만큼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쭈그리고 앉은 여자의 검은 머리통이 보였습니다. 누구요? 오랜만에 입을 연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여자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듯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활짝 웃었습니다. 꾸밈없는 깨끗한 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제 이름은 한지원이라고 해요. 다큐멘터리 찍는 감독입니다. 아,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저 나무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요. 저렇게 동네가 다 무너졌는데도 혼자 꿋꿋이 서 있는 게 꼭 할머님이랑 닮아서요. 순자 할머니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문틈으로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려는 듯 가방에서 너덜너덜한 학생증 같은 것을 꺼내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나무 이야기는 뭐하러 궁금해하나. 돈도 안 되는 거. 할머니가 아들 내외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되뇌었습니다. 한지원이라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되는 이야기 말고요. 돈 안 되는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잖아요. 저 나무, 할머님께는 그냥 나무가 아닌 것 같아서요. 맞죠? 지원의 맑은 눈동자가 문틈 사이로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재촉이나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과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이 아주 조금 삐걱거리며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낯선 젊은 여자가 자신의 마지막 보루를 위협하는 침입자가 아니라 어쩌면 이 기나긴 기다림의 유일한 증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굳게 닫았던 대문 빗장을 덜컹 하고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차 한 잔 줄 수가 없네. 그것은 순자 할머니가 세상에 내민 아주 작은 환대의 손길이었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님. 제가 가져왔어요. 지원은 기다렸다는 듯 등에 맨 가방에서 커다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빵 봉지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날이 차요. 이거라도 좀 드세요. 순자 할머니는 며칠 만에 맡아보는 따뜻한 온기에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스가 끊긴 차가운 부엌에서 두 사람은 마루에 걸터앉아 낡은 사기 그릇에 담긴 뜨거운 물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 온기가 순자 할머니의 얼어붙었던 속을 천천히 녹여내리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동반자는 그렇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그녀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젊은 다큐멘터리 감독 한지원이 순자 할머니의 낡은 기와집을 드나들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원은 약속대로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가득 담아왔고 오늘은 약국에 들러 할머니의 시린 무릎에 붙일 파스까지 사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섣불리 꺼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루에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앙상한 감나무를 함께 바라보며 할머니가 아주 가끔씩 꺼내놓는 70년 전의 기억들을 조용히 주워 담았습니다. 저기 저 무너진 집이 내 어릴 적 단짝이 살던 곳이야.
떡집 딸이었지. 나보다 먼저 시집갔어. 순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감나무가 아닌 폐허가 된 동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원은 그런 할머니의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간 닫혀있던 할머니의 마음이 낯선 이의 따뜻한 온기 앞에 아주 조금씩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할머니가 세상과 소통하는 마지막 창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평화는 아주 잠시였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지난번보다 훨씬 더 거칠고 요란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서기도 전에 아들 인수가 잔뜩 격앙된 얼굴로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며느리 미영도 돕기 어린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들 인수의 눈은 마당에 나란히 앉은 어머니와 낯선 젊은 여자를 보자마자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비대 쪼들린 그의 눈에는 어머니 곁에 저 젊은 여자가 보상금을 더 뜯어내기 위해 어머니가 끌어들인 방송국 기자나 유튜버 따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인수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지원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런다고 돈 10원 한 장 더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가 노망 들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불쌍한 척 연기하려고 기자까지 불러들여서 쇼를 하세요. 쇼를. 아들 인수가 지원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미영도 그 기세를 몰아 악을 썼습니다. 쇼 맞네. 쇼야. 여보, 저 여자 카메라 당장 빼서. 저거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우리 망신 주려는 거야? 어머님이 시킨 게 틀림없어. 지원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해십니다. 저는 그냥 할머님 이야기, 이 동네 마지막을 기록하고 싶어서. 시끄러워. 내까짓 게 뭘 안다고 끼어들어. 당장 그 카메라 내놔. 아들 인수가 이성을 잃고 지원의 어깨에 메인 카메라 가방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지원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순자 할머니가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일은 평생 순하기만 했던 아들이 난생 처음 보는 사람에게 폭력까지 휘두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수야. 인수야, 그만해라. 그 아가씨 그런 사람 아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인수는 어머니의 만류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뭔데요? 어머니가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이 집 때문에, 저 나무 때문에. 이제 아들 빚쟁이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쇼까지 벌이시는 거냐고요. 아들 인수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칠게 손짓하자 골목길에 서 있던 승용차 뒤편에서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남자 2명이 따라 내렸습니다. 그들은 철거 용역도 조합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 서류 봉투처럼 보이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더는 못 참습니다. 아들 인수가 숨을 헐떡이며 품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할머니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법원에서 온 겁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시니 자식이 된 도리로서 제가 어머니를 한정후견인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후견인. 그 생경하고도 차가운 법률 용어가 순자 할머니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노망이라는 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끔찍한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의 남은 삶과 생각과 권리 모두를 법적으로 빼앗아 가겠다는 선고였습니다.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의지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원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아들 인수는 지원을 무시한 채 정장 입은 남자들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그들이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와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님 되시죠?
아드님 요청으로 법률 상담 및 절차 진행을 위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재산 처분에 대한 동의가. 동의요? 며느리 미영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어머님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법원이 허락하면 인제 이 집은 아드님인 우리 남편이 처분할 수 있다고요. 그게 다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길 아니겠어요? 보호라는 단어. 아들의 배신이 정당화되는 그 끔찍한 단어가 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할머니의 온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정장 남자들을, 그리고 그 뒤에 서서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본능처럼 마당의 늙은 감나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거친 나무줄기를 두 손으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마치 이 나무가 마지막 남은 자신인 것처럼. 정장 남자들이 서류를 내밀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님, 여기 서명만. 오지 마라. 순자 할머니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마당의 모든 움직임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무를 껴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 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고요함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70년간 억눌러온 한 과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이 나무를.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음에 젖어 떨렸습니다. 내가 이 나무가 대체 뭔지 알기나 하느냐. 아들 인수가 어머니의 그 기백에 눌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이 나무가. 순자 할머니가 앙상한 나뭇가지를 손으로 움켜쥐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늙어 빠진 나무가 6.25 때 헤어진 내 오라버니, 내 외삼촌이다. 이놈아. 정적이 흘렀습니다. 포클레인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인수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며느리 미영도, 지원도, 법률사무소 직원들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외삼촌. 평생 어머니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존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나무에 이마를 박고 울부짖었습니다. 오라버니가, 내 오라버니가 이거 심고 갔어. 성공해서 돌아올 때 이 나무 보고 집 찾아온다고 약조했단 말이다. 그래서 내가 70년을. 행여나 오라버니가 이 집 못 찾을까 봐. 내가 평생을 여기서 기다린 건데. 내가 감히 이걸 없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첫 번째 비밀이 한 노인의 70년 묵은 이 되어 폐허가 된 마당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 인수는 어머니의 절규를 들으며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멍하니 자신이 평생 그깟 나무라고 불렀던 저 앙상한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내 외삼촌이다. 이놈아. 순자 할머니의 70년 묵은 절규가 폐허가 된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 인수는 어머니의 그 처절한 외침에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미영도, 법률사무소에서 나온 정장 차림의 남자들도, 심지어 이 모든 것을 기록하던 젊은 감독 지원도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외삼촌. 아들 인수의 쉰평생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왜 그토록 저 앙상한 나무에 집착했는지 그 이유의 실체를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노망든 노인의 괴팍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으로 얼룩진 한 시대가 한 개인에게 남긴 지독하고도 깊은 상처였습니다. 젊은 감독 지원의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낡은 감나무와 그 나무에 이마를 박고 짐승처럼 오열하는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할머니가 지키려 한 것은 낡은 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숭고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숭고함이 아들 인수의 절박함을 이기기에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인수의 굳어있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은 잠시였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보다 당장 내일 모레 만기가 돌아오는 수억 원짜리 어음의 압박이 더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차압 예고장이 70년 전의 낡은 이야기보다 훨씬 더 뜨겁게 그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들 인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자신의 무너진 현실을 되돌려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인수가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감나무에 기댄 채 희미한 희망을 품고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라도 이 아들이 자신의 을 이해해 주리라는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외삼촌이요. 6.25 전쟁이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전쟁 끝난 지가 70년입니다. 70년이면 강산이 7번도 더 변했어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으셨다면서요. 며느리 미영이 남편의 그 냉정한 말에 정신을 차리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돌아가셨겠죠, 벌써. 아니, 돌아가셨어야지요. 그게 언젠데. 순자 할머니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오라버니는. 어머니,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아들 인수가 어머니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돌아가셨을 겁니다. 혹시 살아계신다 한들 어머니가 여기서 기다린다고 찾을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평생을 저 나무에 묶여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 때문에, 그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이 아들이 다 죽어야 합니까?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그 말은 세상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게 순자 할머니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노망이라는 단어보다, 정신병자라는 낙인보다, 한정후견인이라는 법률 용어보다도 더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들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70년간 지켜온 모든 삶의 의미와 오빠를 향한 속죄와 그 기나긴 기다림 전체가 아들에게는 그저 죽은 사람 때문에 부리는 짐에 불과하다는 선고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밀치던 기백도 아들에게 절규하던 분노도 모두 신기루처럼 꺼져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감나무를 잡고 있던 손을 스르르 놓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자신의 평생이었던 아들을 마치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짐승을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70년의 세월이 아들에게는 그저 수십억 원의 돈보다 가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겪어야 할 가장 큰 배신이었고 가장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아들 인수는 자신의 말이 어머니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알면서도 눈을 피했습니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여보. 말 잘했어요. 며느리 미영이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법률사무소 직원들을 향해 고갯짓을 했습니다. 들으셨죠? 저희 어머니. 지금 저 나무를 70년 전에 죽었을지도 모르는 오빠라고 부르시는 거, 이게 제정신으로 보이세요? 저희도 살아야죠. 변호사님들, 어서 일 보세요. 아들 인수는 차마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턱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저희 어머니 지금 판단 능력이 전혀 없으십니다. 법적 절차 그냥 예정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는 어머니의 가장 슬픈 비밀을 어머니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증거로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안 됩니다. 젊은 감독 지원이 울먹이며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그건 할머님께. 당신은 빠져. 며느리 미영이 지원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아들 인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듯 아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여보. 여긴 더 볼 거 없어. 아들 레웨는 마치 끔찍한 것을 본 사람들처럼 서둘러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다시 한번 흙먼지를 일으키며 폐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법률사무소 직원들과 울고 있는 지원과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자 할머니만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서 있지도 못하고 앙상한 감나무 뿌리께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죽는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가족은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텅 빈 눈으로 70년을 함께 버텨온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오빠를 기다릴 힘도 아들을 원망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죽어야 한다. 아들이 남기고 간 그 잔인한 말은 늙은 감나무의 마른 가지처럼 순자 할머니의 가슴에 박혀버렸습니다. 아들 레웨가 법률사무소 직원들을 이끌고 돌아간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는 모든 것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앙상한 나무를 정성껏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가 뜨면 마루에 나와 텅 빈 눈으로 무너진 담벼락 너머를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를 지탱하던 70년의 기다림과 속죄의 명분이 아들의 한마디에 송두리째 부정당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감독 지원만이 매일같이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머니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이 비극적인 고집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동네는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포클레인의 굉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거친 발소리와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골목을 메웠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낡은 대문이 거칠게 열어젖혀졌습니다. 아들 인수가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로 앞장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초점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이 지옥 같은 일을 끝내러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남편의 뒤에 서서 차마 마당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안전모를 쓴 건장한 남자 대여섯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철거 용역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굵은 밧줄과 전기톱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 인수가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침내 끝내버린 것입니다. 어머니,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들 인수가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루에 앉은 채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체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감독 지원이 카메라를 든 채 용역들의 앞을 막아서며 울먹였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할머님께 이 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들으셨잖아요. 용역 중 한 명이 지원을 귀찮다는 듯 어깨로 밀어냈습니다. 아가씨, 공무 집행 중입니다. 법원에서 다 허가 난 거예요. 비켜요. 아들 인수는 그 모든 상황을 외면한 채 마당의 감나무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저 나무부터 베어내 주십시오.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내리는 마지막 사형 선고였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전기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른 두 명은 굵은 밧줄을 앙상한 나뭇가지에 걸기 위해 나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70년의 기다림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밧줄이 늙은 감나무의 첫 번째 가지에 막 걸쳐지려던 찰나, 낡은 기와집 대문 밖, 무너진 담벼락 너머에서 누군가의 카랑카랑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멈춰. 이놈들아. 지금 당장 그거 안 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지막 남은 이웃이었던 길 건너 김씨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지팡이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줄 알았던 순자 할머니의 유일한 옛 동무였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삿짐 트럭을 먼저 보내고 마지막으로 순자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가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당신은 또 누구요? 남의 집 일에. 며느리 미영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뭐? 남의 집 일? 김씨 할머니가 굽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와 아들 인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로 인수의 가슴팍을 딱 하고 내리쳤습니다.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아. 내가 내 어미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게야. 아들 인수가 기가 막힌다는 듯 그러나 차마 노인에게 대들지는 못하고 붉어진 눈으로 대꾸했습니다. 할머니. 사정은 압니다. 저희 어머니. 불쌍하시죠. 하지만 70년 전 외삼촌 때문에 저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 김씨 할머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습니다. 뭐? 죽은 사람? 누가 죽어? 아이고, 순자야. 이 억울한 것을 어찌할꼬. 김씨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를 보며 가슴을 치고 울부짖더니 다시 아들 인수의 멱살을 잡을 듯 달려들었습니다. 내 어미가 그냥 기다리기만 한 줄 알지, 이놈아. 내 외삼촌이. 내 어미 오라버니가 왜 못 돌아왔는지 내가 알기나 해? 아들 인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돌아왔었어. 김씨 할머니의 외침에 마당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내 외삼촌.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이 집으로 똑똑히 돌아왔었단 말이다. 순자 할머니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들 인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거짓말이야? 김씨 할머니의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70년 전의 그날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순자 할머니는 심부름 가고 없었어.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이었지.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은 거지가. 다리 한쪽을 절면서 이 집 대문 앞에 섰어. 그리고는 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어무이 하고 불렀단 말이다. 근데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 김씨 할머니는 아들 인수를 경멸하듯 쏘아보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자식도 못 알아봤어.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가 와서 어무이래. 소리 지르면서. 몽둥이로 그 다리 저는 아들을 때려서 내쫓았단 말이다. 아들 인수의 입에서 괴로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감나무를 부둥켜 안고 몸을 떠는 순자 할머니를 가리키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어미가 저 불쌍한 것이 그 사실을 일주일 뒤에야 알았어. 그때부터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오라버니를 찾아다녔지만 이미 늦었지. 그래서 저 나무를 붙잡고 저 나무에 대고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자기가 대신 용서 빌면서 혹시나 오라버니가 다시 올까봐 속죄하는 마음으로 70년을 저기 묶여 산 거야. 저건 기다림이 아니야. 저건 속죄고 이고 내 어미의 피눈물이다. 이놈아. 모든 진실이 폭발했습니다. 아들 인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 한 것은 단순한 추억이나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모, 인수의 외조부모가 저지른 끔찍한 죄를 대신 짊어진 한 여자의 70년짜리 속죄였습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죽는다고 외쳤던 자신의 목소리가 70년 전 외삼촌을 내쫓았던 할아버지의 몽둥이질과 똑같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아들 인수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먼지가 가득한 마당에 70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그 감나무 아래에 아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속죄고 이고 내 어미의 피눈물이다. 이놈아. 이웃 김씨 할머니의 절규는 70년의 세월을 뚫고 아들 인수의 심장 한가운데에 거대하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닦아온 저 늙은 감나무의 거친 껍질은 실은 자신의 부모님, 즉 인수의 외조부모가 저지른 그 끔찍한 죄의 상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빠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가 몽둥이로 내쫓아버린 그 오빠에게 이 마당에서 70년 동안 대신 용서를 빌며 스스로를 속죄의 감옥에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죽는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내뱉었던 그 잔인한 말이 70년 전 외삼촌을 내쫓았던 외할아버지의 그 몽둥이질과 무엇이 달랐을까? 아들 인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흙먼지가 가득한 마당, 어머니의 피눈물이 켜켜이 스며든 그 늙은 감나무 아래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인수의 입에서 말 부석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50살이 넘은 사내였지만 지금은 그저 모든 것을 망쳐버린 어린아이처럼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빚, 사업의 실패, 그 모든 절박함이 어머니가 짊어져온 70년의 한 앞에서는 한낱먼지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너져 내린 남편과 그런 남편을 텅 빈 눈으로 내려다보는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차 앞딱지가 힘없이 떨어져 흙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전기톱의 시동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밧줄을 들고 서 있던 용역들도 이 기막힌 가족사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 인수가 울음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서 있던 용역들을 향해 떨리는 손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가십시오. 다 가주세요. 오늘은 아닙니다. 이 집 오늘은 안 됩니다. 그는 용역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놈 같던 그들의 발소리가 사라지고 마당에는 다시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의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아들 인수는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가 앉아있는 마루 앞으로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70년간 감나무의 껍질만 닦아왔던 어머니의 그 거칠고 주름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무릎 꿇고 오열하는 아들의 정수리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70년 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자신의 속죄를 알아주는 핏줄을 만난 것은 할머니의 텅 비었던 눈에서 마른 샘이 터지듯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아들의 손등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무교동 3구역의 시간은 아주 조금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인수는 자신의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부도를 맞았지만 그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70년을 배신한 대가라 여기며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낡은 기와집은 결국 철거되었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흐름을 한 개인이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날은 70년 전 비가 오던 그날과는 달랐습니다. 아들 인수는 철거 용역이 아니라 국내에서 가장 큰 조경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늙고 병든 감나무를 죽이지 않고 뿌리째 들어 올려 옮겨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동원되고 수십 명의 전문가가 흙을 파내고 뿌리를 감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모든 과정을 아들이 마련해준 작은 의자에 앉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70년간 이 마당에 묶여있던 오빠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얻는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감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낡은 기와집에서 가장 가까운 새로 만들어진 동네 공원의 가장 양지 바른 곳에 다시 뿌리를 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순자 할머니는 재개발 지역이 말끔히 정리된 동네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빚을 갚기 위해 지방의 작은 공장으로 내려갔지만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무릎이 닳도록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가 정성껏 떠준 뜨개질 조끼를 입고 새로 얻은 집의 깨끗한 유리창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저 멀리 공원에 홀로 우뚝 서 있는 늙은 감나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70년의 지독한 기다림이나 갚아야 할 속죄의 그림자가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저 감나무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오빠를 기다리는 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까까머리 오빠와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던 아련하고 따뜻한 추억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침내 70년 만에 지독했던 기다림을 끝내고 늦었지만 너무나도 평온한 안식을 찾은 것입니다. 사연이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연 소식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상 많이 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